오늘 우리가 살펴볼 TMC라는 기업, 비유하자면요. 남들이 버리는 폐품으로 아주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곳입니다.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단단한 성을 발판 삼아서 아무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영토로 진격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새로운 영토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땅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폐품이 바로 반도체 공정에서 쓰고 버려진 폐가스고요. 폐가스? 네. 그리고 그 성은 그걸 새 것처럼 만드는 독보적인 재활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이 회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핵심 기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먼저 최근에 이 회사가 성의 외벽을 넓히는, 그러니까 덩치를 확 키운 사건이 있었죠? 네네, 있었습니다. 2023년 말에 TMC CNS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그냥 회사 하나 더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TMC CNS는 반도체용 가스를 공급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장비 회사. 네, 기존 TMC는 그 안에 들어갈 소재, 즉 가스를 만들고요. 이 둘이 합쳐지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고객사인 반도체 공장에 가스랑 가스 공급 장비를 한 세트로 묶어서 납품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아, 한 번에 다요? 네,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수주라고 부릅니다. 아하, 턴키. 고객사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되니까 편하겠네요. 근데 그게 TMC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나요? 단순히 매출이 1,500억에서 3,000억으로 2배 뛰었다, 이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효과는 락인, 그러니까 자물쇠 효과입니다. 락인 효과요? 네. 한번 장비랑 소재를 패키지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고객사는 굳이 다른 소재 업체를 뚫어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귀찮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기존 공급사인 TMC의 점유율이 아주 공고해지는 거죠.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생긴 셈입니다. 아, 성벽을 더 높고 두껍게 쌓았다는 의미군요. 또 다른 효과도 있나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과거에 실적이 꽤 널뛰기를 했던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구조가 특수가스 이거 하나뿐이라서요. 예.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네온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하면 실적이 그대로 꼬꾸라지거나 치솟는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아, 그때 네온가스 때문에 난리 아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비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를 딱 받쳐주니까 외부 충격에도 훨씬 잘 견디는 튼튼한 구조가 된 거죠. 결국 이 M&A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폐품으로 성을 쌓는 기술, 이 회사의 핵심 무기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재활용 기술, 이게 도대체 뭔가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희귀가스들을 쓰거든요. 크립톤, 제논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중 상당량이 그냥 버려집니다. 아깝네요. 그렇죠. TMC의 기술은 바로 그 버려진 폐가스를 다시 포집해서 순도 99.999%의 완벽한 새 제품으로 되살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99.999%요? 그건 그냥 새 제품이잖아요. 네, 사실상 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버리는 가스로 새 제품을 만든다는 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 아닌가요? 이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겠는데요?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국제 시세에 따라서 수십 배씩 폭등하는 가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면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TMC는 어떨까요? 고객사 공장에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폐가스를 가져와서 원재료로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원가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네온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라인이 멈출 뻔했죠. 네, 맞아요. 다른 기업들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때 TMC는 우리 창고에 원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경쟁력이 아니라 공급망을 지배하는 생존 기술인 셈이죠. 공급망을 지배하는 생존 기술이라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해자, 모트네요. 그럼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린데나 에어리키드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점이 또 영리한 부분이죠. 그 거인들이 장악한 범용가스 시장은 피하고요.
대신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또 국산화 요구가 아주 강한 니치 마켓에 집중했습니다. 아, 틈새 시장을 노렸군요. 네, 특히 주력 고객사인 SK 하이닉스 내에서는 특수가스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내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와 경쟁 구도일 텐데 둘 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아닌가요? 밖에서 보기엔 그냥 비슷한 가스 회사처럼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좋은 원료를 싸게 들여와서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글로벌 소싱 및 정제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아, 일종의 유통 강자군요. 네, 맞습니다. 유통의 강점이 있죠. 아, 그럼 TAEMC는요? 해외에서 안 사온다는 건가요? 네, 그들은 화학자에 가깝습니다. 아예 원료를 직접 합성해서 만들거나 방금 말한 것처럼 버려진 가스를 모아다가 새 것으로 재창조하죠. 제조 기술력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익은 안정성, TAEMC는 성장성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익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면 TAEMC는 기술 하나로 시장의 판을 뒤흔들 잠재력, 소위 업사이드가 더 큰 구조입니다. 이제 그 성장성, 즉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말한 새로운 영토에 해당하는 신제품들 말입니다. 자료에 보니 COS, D2, B2H6 같은 암호명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암호들이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삼총사입니다. 삼총사요? 네.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COS. 이건 카보닐 설파이드라는 가스인데요. 네. 3D 랜드 반도체가 점점 아파트처럼 높이 쌓이잖아요. 그 깊은 구멍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식각가스입니다. 아, 랜드가 고단화될수록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리고 D2, 중수소라는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게 AI 반도체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AI 칩은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연산을 하니까 열이 많이 나고 전력 소모도 극심합니다. 이게 칩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이죠. 그렇죠. 중수소는 일반 수소보다 좀 더 무겁고 안정적인 쌍둥이 형제 같은 녀석입니다. 이걸 반도체 회로에 코팅해주면 전자가 드나들 때 생기는 미세한 손상을 막아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다. 방탄조끼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결국 칩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4시간 칩을 돌려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와, 마지막으로 B2H6. 이건 뭔가요? 디보란이라는 가스인데요. 폭발성이 아주 강해서 다루기 극도로 어려운 물질입니다. 위험하군요. 네, 하지만 반도체에 불순물을 주입하는 도핑 공정이나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죠. 이 세 가지 모두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들입니다. 아, 그럼 국산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인 셈이죠. 이런 신무기들을 생산하기 위해 충북 보은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군요.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네온 가격 하나의 회사가 휘청이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런 고마진 합성가스와 재활용 설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디보란 B2H6 설비는 이미 증설을 끝내고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성장 가능성이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2025년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2025년은 본업의 화려한 귀환의 해가 될 겁니다. 화려한 귀환? 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텐데요. 매출은 약 4,300억 원, 영업이익은 550억 원 이상으로 작년 대비 10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2026년은 그동안 투자했던 새로운 영토에서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아, 신제품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COS, D2 같은 고마진 신제품 매출이 온전히 실적에 찍히고 또 네온보다 훨씬 비싼 제논이나 크립톤 재활용까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요? 네, 매출 5천억 원 돌파는 물론이고 영업이익률도 과거 호황기 수준인 16에서 18%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어떤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자료에 PER이라는 지표가 나오던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PER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일종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격표. 네, 현재 TMC의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이 10배 미만이라는 건 이익 1원을 내기 위해 주가 10원을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다른 반도체 소재 국산화 기업들은 보통 PER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익 1원을 벌기 위해 15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거든요. 아, 그에 비하면 아직 가격표가 덜 올랐다. 즉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11,000원,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15,000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기업이든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요. 그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죠. 네, 그건 좀 부담이겠네요. 둘째는 주력 신규 가스가 많이 쓰이는 낸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 더딜 가능성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소재들이 고객사의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오버행, 즉 시장에 갑자기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입니다. 오버행 리스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고요? 네, 하지만 그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작년 10월에 회사가 조기 상환을 통해서 전체 물량의 65%를 소멸시켰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남은 물량도 회사가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럼 시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다만 초기에 투자한 삼성벤처투자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11% 정도의 지분은 주가가 오를 때 차익 실현을 위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소송 이슈도 있던데요.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작년 11월에 경쟁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청구 금액도 152억 원으로 작지 않고 관련 설비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이건 재판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투자 심리에는 분명 부담이 되는 요인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TMC는 폐가스 재활용이라는 누구도 넘보기 힘든 기술적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D2, 중수소나 COS 같은 고부가가치 신무기를 개발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는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M&A를 통해 성벽을 넓히고 안정성까지 더한 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2025년은 반도체 경기 회복의 바람을 타고 실적이 되살아나는 해. 그리고 2026년은 새로운 영토에서 거둔 수확물이 폭발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얼마나 빠르게 시장 지배력으로 굳힐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이 기업의 본질이 제조 기술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오히려 기술의 진보, 예컨대 3D 낸드가 500단, 1000단으로 높아지고 AI 반도체가 더 고도화될수록 TMC의 방탄조끼나 초정밀 조각칼 같은 고난도 소재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맞는 말씀이네요. 어쩌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그 흐름과 함께 커가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